벽돌을 제가 건물을 보다 보니까 벽돌 건물이 누수가 많아요. 우리 집도 일부 부분을 벽돌 집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거기서 누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벽돌 집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데요. 시멘트를 갖다가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벽돌을 접합을 시켜서 부르면 그 부분을 작업자가 완벽하게 채워놓기가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세충 이렇게 딱 바르고 이렇게 딱 하죠. 꼼꼼히 해주는 사람이 참 드문 것 같아요. 드물고 세월이 흐르면 빗물이 이게 떨어지면 그 부분이 사가가지고 떨어져 나가면 그 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빗물 같은데 우리 집도 빗물 방수를 해보지만 어디선가 누수가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물이 줄줄줄줄 들어요. 아무도 발견을 못해요. 그 정도로 빗물 방수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다른 작업자들, 어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도 가가지고 나무집 방수를, 외벽 방수, 빗물 방수를 살펴보려고 그러면 그게 쉽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벽돌 같은 데나 조그만 틈새 사이에서 들어오는 걸 찾기에는 단시간 내에 어렵습니다. 자기 사는 사람이 그것을 꼼꼼히 보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집에 수십 년 된 방수를 하나하나 종류도 많고 군데군데 세는 데가 많아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벽돌 부분에 근본적으로 누수가 생기는 부분은 제가 해결하고 싶어서 저때 그 빨간 벽돌이 됐든 아니면 그 흰 벽돌이 됐든 콘크리트 벽돌이 됐든 벽돌 부분을 제 방식에 가로 세로 무늬, 그러니까 그 서로 엇갈리는 쪽으로 방향을 놔가지고 가로 세로 이것을 벽돌의 밑부분 또는 옆부분에 놔가지고 서로 간에 견고히 붙도록 그렇게 가로 세로 문을 약간 안쪽으로 오목하게 파야 되겠죠. 거기가 그 안에다 시멘을 약간 채워놓으면 굉장히 강한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운동화 같은데 보면 운동화의 앞부분 또는 그 운동화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운동화 또는 군화, 등산화, 욕실화 모든 형태의 신발, 신발 부분에 안전화 이런 것들도 미끄러지지 않아요. 한 방향으로만 어떻게 하면은 잘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 가로 세로를 가로줄 세로줄을 같이 엇갈리게 놔둠으로써 안정적으로 힘의 방향이 딱 고착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만들어낸 신발. 예를 들면 그 무늬가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거기 그 강철판 만드는 이렇게 포스코 같은데 현대제철이나 이런 데서도 가로 세로 무늬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무늬를 만드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 부분이 있어서 신발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앞부분을 가로로 놓고 그다음에 가로줄을 두는 거죠. 생고무가 됐든 어떤 뭐가 됐든 간에 중간 부분을 운동화에 그것을 가운데는 가로, 양옆에는 세로 이렇게 엇갈리게 딱 놔줍니다. 맨 뒷부분에는 가로 이런 식으로 해요. 잘 미끄러지지 않는 운동화, 등산화, 군화 이렇게 디자인을 약간씩 변경시키면 될 수 있어요. 디자인 변경은 많을 수 있으니까 가로 세로 무늬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욕실 타일 같은 데도 가로 세로 무늬를 일부러 놔가지고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기술 구조. 발매트 같은 거, 전기요, 전기 장판 같은 것도 밑부분에 가로 세로 이런 것들을 놔서 잘 안 미끄러지게 택시나 뭐 이렇게 자가용의 발매트 이런 부분도 가로 세로로 놓을 수 있고 타이어 같은 데도 일부분 특정 일부분을 이렇게 스노우 타이어처럼 해가지고 가로 세로로 놓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접지력이 좋아지게 되고요. 굉장히 강하게 눈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도 오토바이 타이어, 뭐 자동차 타이어, 트럭 타이어 이렇게 가로 세로 무늬를 놔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벽돌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원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벽돌 부분을 안쪽으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벽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쪽 이렇게 길다랗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서로 접합 부분이 어디서 비가 많이 새냐면 이 두 개의 벽돌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하얀 벽돌이 있대 빨간
여기서 누수가 많이 생깁니다. 이 옆부분도 생길 수 있는데 옆부분을 통해서는 별로 안 들어오고요. 왜냐하면 이 밑부분에는 콘크리트를 넓게 펼쳐 놓기 때문에 들어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사하는 결과 항상 옆면에서 들어온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위적으로 콘크리트를 다 채우지 않고 세워놓으면 떨어져 나와요. 조금만 틈새 있으면 싹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방식이 있습니다. 생각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역 니은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합을 해주면은 이 부분이 이쪽으로 물이 들어오다가도 이쪽 부분에 가로막혀 갖고 잘 못 들어오게 돼요. 중간에 이게 이렇게 딱 두 개가 접합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됐다가 두 벽돌이 접합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어서 안쪽으로 빗물이 침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빗물 이런 형태로 벽돌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사진 여기는 잘 못하지만 이 안에 부분은 시멘트로 다 들어갑니다. 콘크리트를 개어서 이쪽에다 채워 넣으시면 빗물이 잘 안 들어가는 벽돌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접합도 강하게 됩니다. 콘크리트가 접합을 시켜주는 거라서 접합도 강하게 이렇게 디자인과 모양과 형태 이런 것들은 조금 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럴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런 기능 구조를 가지고 이런 원리를 가지고 빗물이 잘 들어오지 않는 벽돌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그 어떤 벽돌이다 그러면 벽돌의 밑면에 이렇게 벽돌의 밑면을 홈을 파서 가로로 이렇게 만들어 놓거나 가로로 놓으면 훨씬 접합이 잘 되죠.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밑면이다 그랬을 때 벽돌에 이렇게 홈을 안쪽으로 좀 파서 가로로 넣으면 여기 세면이 들어가고 강한 결합이 되고 브레이크가 4줄을 놨다 그러면 4개의 브레이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더해서 좀 더 튼튼히 만들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 세로로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홈이 좀 파져 있으면 그 부분을 강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줄을 두면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홈을 파서 딱 콘크리트 칠해서 딱 해놓으면 굉장히 지금 벽돌집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지진 같은 거 있으면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옆면이 있잖아요. 이게 가로변이다 그러면 벽돌에 이쪽 가로와 이렇게 세로가 있잖아요. 그럼 이 세로의 부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로 부분이다 그러면 이쪽 세로 부분에도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서로 간에 딱 맞물릴 수 있는 가로줄, 세로줄, 가로줄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세로줄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로줄, 세로줄을 홈을 좀 파서 하면 딱 강하게 접합이 됩니다. 가로줄, 세로줄 하나씩만 들어간 게 있고 그렇게 해서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이면 가로줄, 세로줄 두 개를 같이 접합을 시켜놓으면 또 지진에도 강력한 그런 벽돌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그 다음에 오늘 얘기는 이런 식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여기 딱 중간에는 이렇게 세면들이 들어가고요. 접합을 해주면 이렇게 맞물리면서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려다가도 그렇죠. 이걸 타고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겠죠. 이런 기술 구조의 벽돌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특히 지붕에 보면은 그 양철 지붕이 됐든 아니면 뭐 전통 그 기와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는 이렇게 그 요새 나오는 모든 그 금속 구조물이 됐든 어떤 구조가 됐든 지붕을 이렇게 놓잖아요. 지붕을 놓으면은 중간에 이게 접합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역 니은자로 해서 접합을 해놓으면
한 판으로 이렇게 쭉쭉 내리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실리콘을 발라가지고 체결을 하는데 빗물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냥 이 상태로 평평한 상태로 양철 지붕이 됐든 전통 기화 방식 그런 지붕이 됐든 금속 지붕이잖아요. 금속 지붕이 되든지 뭐 그런 뭐 또 다른 형태의 지붕 형태도 이렇게 평평하게 해가지고 이걸 딱 접합을 시켜서 여기다가 이렇게 도라이바 받고 그 일단 실리콘 처리를 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갖다 기역 니은 자로 이렇게 하자고 그랬었죠. 그냥 지붕이 양면이 있다 그러면 네, 이 부분에 이제 높이가 회사별로 어떤 건데 이거를 기역 니은 자로 해가지고 이 양철 지붕을 서로 이렇게 딱 위에 맞물리게 하고 여기다 피스를 이쪽을 받고 기역 니은 자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피스를 이쪽에다 받고 그러면 물이 여기를 침투를 못해요. 밑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위로 침.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이렇게 옆면 어떤 모든 집을 질 때 옆면에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역 니은 자로 이렇게 딱 접합을 해놓으면 안쪽으로 침투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고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윗부분은 이렇게 기역 니은자로 이렇게 윗면을 빗물이 타고 들어오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건물의 이렇게 옆면 측면의 벽을 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야지 비가 위에 떨어져도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역 니은자로 체결을 하면 양철 지붕이다 그러면 지붕 분야에서도 윗면으로 이렇게 딱 해줘야지. 이렇게 아래로 가면 오히려 침투가 되니까 윗면으로 기역 니은자로 이렇게 해서 침투를 이렇게 딱 체결해주면 빗물이 이쪽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잘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전통 기화 방식이 됐든 아니면 모든 지붕에 금속 지붕 요새 많이 하시는데 양철 지붕이 됐든 전통 기화 방식이 됐든 아니면 그냥 일반 기화 방식이 됐든 기화 지붕이 됐든 모든 형태 그냥 양철 지붕이 됐든 양철 지붕이 됐든 뭐 양철 지붕과 같은 금속 지붕이 됐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형태로 만드시면 제 기술고지 기역 니은자로 해서 양철 지붕 이렇게 비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쪽 이 기역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윗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딱 체결을 하면 밑으로 이렇게 딱 체결을 하면 여기를 이쪽 부분 위로 타고 못 오르죠. 못 오르니까 그쪽 밑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지붕에 비가 잘 안 셉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